낭만에 대하여. 배, 종, 언. 언제부터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다. 과연 낭만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낭만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요즘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필자가 대학 생활을 하던 60년대 캠퍼스에서는 가장 유행했던 단어의 하나가 낭만이었다. 축제나 예술, 체육 행사, 안내나 광고에는 낭만적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았고, 대학 신문에서는 복현 언덕에서 낭만을 구가하다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어느 날 대학을 낙방하고 재수하던 친구가 나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요즘 대학 생활 어떤가? 낭만적이겠지? 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던 기억이 난다. 안부를 묻고는 있었지만 그의 어조에는 내가 부럽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배어 있었다. 우리는 흔히 또 쉽게 낭만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낭만적인 사랑, 낭만적인 성격, 낭만적인 생활 등등. 이미 너무 일상적인 표현이 되어서 굳이 설명이나 해석을 가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며 특히 나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 번쯤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본 낭독용 발췌에서는 넣지 않았지만 간략하게 필자의 본 수필에서 살펴본 낭만주의 시와 중세 로맨스에서 핵심적 요소를 몇 가지로 추려본다면 이성보다는 감성, 억압이나 속박 대신 자유, 현재보다는 과거, 현실보다는 미지의 세계, 그리고 열정적 사랑과 모험의 추구 등이 될 것이다. 짐작컨대 이러한 특징들을 지닌 서구의 낭만적인 이야기와 문학은 수세기를 걸치는 동안 서구는 물론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역의 토착문학 및 문화와 섞이고 동시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의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이다. 그 물결은 한반도에도 흘러들어 다양한 형태를 이루며 오늘에 이르렀고 최백호의 노래에까지 등장하게 되었으리라. 필자는 대구의 서쪽 끝 속칭 가리뱅이 상리동 2구에서 나고 자랐다. 와룡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은 마을인데 앞으로는 금호강이 팔달교에서 내려와 지천 쪽으로 굽이쳐 내려가는 운치 있는 곳이었다. 어릴 적에는 금호강에서 늘 물놀이를 하며 놀았다. 가끔씩 물에서 나와 강가에 앉으면 강 건너편 백사장과 그 뒤로 이어지는 넓은 들판이 눈에 들어오고 그 너머 멀찍한 끝자락에 병풍처럼 좌우로 가로막고 늘어선 낮은 산들이 있었다. 그 산 밑으로 한 가닥길이 보였는데 위쪽 어디에선가 와서는 마지막에 작은 언덕을 넘어 지천 쪽으로 사라졌다. 가끔 소달구지나 사람들이 하나 혹은 몇이서 함께 지나갔고 드물게는 예쁜 꽃상여가 느릿느릿 지천 쪽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아지랑이 속에서 아른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햇볕을 받아 하얗게 빛을 발하는 그 길을 홀린 듯 바라보며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늘 궁금해했다. 그곳은 어린 나로서는 알 길이 없는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였다. 그리고 언덕을 넘어 사라지는 그 길을 따라 어디이든 무작정 가고 싶은 욕구가 일기도 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 그것은 내가 경험한 최초의 낭만적 시간들이었다. 우리 마을 뒤의 와룡산은 원래 화산 분화구였다 하는데 용이 또아리를 틀고 누운 형상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 소년들이 사라진 곳이 산의 옆구리라면 우리 동네는 용의 허벅지쯤에 위치하고 있었다. 자라면서 금호강을 빼고 가장 자주 놀던 곳이 뒷산이었지만 기껏 해야 중턱까지 이고 꼭대기는 어쩌다 언저리에 한두 번 가본 정도였다. 마당 끝에서 뒷산 꼭대기를 올려다보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곳에 올라산 등을 타고 용머리까지 돌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하는 호기심이 일곤 했다. 그러나 막상 도전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고2쯤이었던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산을 올랐다. 꼬리 쪽 정상에 올라 바라보니 산의 잔등은 머리 쪽을 향해 몇 개의 굴곡진 선을 이루고 있었다. 잔풀로 덮인 그 잔등을 오르내리는 동안 눈앞에 전개된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다. 햇볕 아래 광활하게 펼쳐진 들판과 그 사이를 아득히 굽이쳐 흐르는 강, 멀리 아득히 보이는 산들과
그 위로 두둥실 떠 흐르는 큰 구름, 작은 구름.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광대한 천지를 대하며 나는 마치 용을 타고 하늘을 나는 듯 환상 아니면 환각 비슷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 두둥실한 느낌은 용머리 쪽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한참이나 지속되었다. 그것은 무한한 자유와 환희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두 번째 낭만적 경험이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학여행을 빼고는 집과 학교만 왔다 갔다 했고 다른 곳은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와룡산 정상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해 넘어가는 서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금호강과 들판, 그 너머 아스라이 늘어선 산들의 모습이 사진처럼 뇌리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한두 번은 꿈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무전여행이 유행하였는데 마을로 흘러든 몇몇 젊은 여행객들을 직접 본 적도 있었다. 그때 방랑을 다니는 그들이 부러웠고 나도 그들처럼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동시에 산 위에서 바라본 어딘지도 모르는 아득히 먼 그곳이 떠올랐다. 욕구가 강해질수록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상과 집과 고향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치른 뒤 설을 며칠 앞둔 어느 겨울 나는 작정하고 길을 나섰다. 내가 욕망하던 그 서쪽 들판 너머는 성주, 고령 지역이었다. 나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그곳 지도를 살펴보고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뒤져 그곳에 사는 학우들 주소를 적고 무작정 찾아가 하룻밤을 의탁할 생각을 했다. 준비물은 별로 든 것도 없는 작은 가방과 나무 지팡이 1개, 돈 몇 푼이 전부였다. 마침 당시 군에 있던 외사촌 형이 준 군화가 있어 안성맞춤 든든한 선물이 되었다. 강정까지 가서 성주로 가기 위해 얼어붙은 낙동강을 건너는데 차고 흐린 날씨에 바람도 꽤 샜다는 기억이 난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무전여행은 성주 선남, 꽃질, 금은기, 명포동을 거쳐 고령 운수면으로 이어졌으며 마을과 마을을 지나고 제를 넘으며 낯선 길을 걷고 또 걸었다. 길을 물어가며 찾은 친구의 집에서는 반가운 하루를 함께 했으며 친구가 출타 중인 집에서는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묵게 해주었다. 용기 있게 나섰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는 다리와 외로워지는 마음을 녹여주는 인정의 고마움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집을 떠나 이곳저곳을 다니는 동안 제일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자유와 해방감이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혼자 힘으로 다니고 있다는 은근한 자부심과 모험성 여행이 주는 긴장과 신기함도 있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차츰 외롭다는 느낌과 까닭 모를 슬픔 같은 감정이 찾아들었다. 집을 떠나 2역을 헤맨다는 자각이 그때서야 떠오른 것일까. 그리고 차츰 설이 가까워지면서 길가 마을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저녁 영희에 친근감과 더불어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났다. 밖은 이리 추운데 저곳은 따뜻한 밥과 잠자리가 있겠지. 이러한 향수와 고독 속에서 길을 걸으며 점점 나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때의 고독과 사색은 이후 내 삶의 형태에 모종의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대학 시절 헤르만 헤세를 좋아하여 크눌프를 늘 마음에 담고 괴테의 빌헤름 마이스터를 읽으며 하프 타는 노인과 민용의 이야기에 감동한 것도 그들에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때문일 것이다. 탐구하는 자 영원히 방황하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고 하여튼 집을 떠난 지 일주일, 설 바로 전날 고령군과 화원 접경 근저에서 남은 돈으로 대구행 버스를 탔다. 그 여행 기간은 나의 3번째, 그리고 내 마음에 가장 강렬하게 새겨진 낭만적 시간들이었다. 지금까지 나의 성장기에 낭만적인 경험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였다. 물론 성인이 된 뒤에도 이런저런 낭만적이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젊을 때의 경험이 가장 강렬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낭만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로맨스 그레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원래 머리가 희끗한 신사란 뜻을 지닌 이 말은 60년대의 동명의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대체로 초로에 접어든 남녀의 연애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지금은 로맨스 실버란 말도 생겨난 모양이다. 젊은 시절의 낭만은 열정적인 사랑,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모험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로맨스 그레이는 과거 지향적이어서 회상, 동경, 향수, 그리고 허무와 애수가 주된 정서를 이룬다. 미래지향적이든 과거 지향적이든 둘 다 탈현실적이라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그래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립스틱 마담과 색소폰 소리의 허전함을 달래던 최백호 노래의 노신사는 2절에서 낯선 항구를 찾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으며 옛 추억에 잠기는 것이다. 헤어져 소식을 알 길 없는 첫사랑 소녀를 그리워하고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다시 한번 허전함을 느끼면서 센티멘털하지만 그건 분명 낭만적인 로맨스 그레이의 모습이다. 그러나 노년의 낭만이라고 해서 과거 지향적으로 애가만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의 삶에서 보다 밝고 긍정적인 낭만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사적 관점에서 낭만에 대한 상대적 개념은 현실주의이다. 이 둘은 어느 것이 더 좋다는 가치 우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성향과 태도이며 어떤 경향성을 지닌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 현실은 변화가 없고 그래서 무미건조하고 지루하며 딱딱하다. 따라서 현실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예외이겠지만 대부분은 가끔 이러한 일상을 벗어나 뭔가 새롭고 신기하며 자극적인 것을 꿈꾼다. 바로 낭만적 전환 혹은 일탈에 대한 욕구이며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위안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실버 세대에게는 늙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상과 하나하나 떠나가는 주변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존재론적 불안과 고독이 덧붙여져 있다. 그렇다면 실버 세대는 낭만적 전환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낭만이라고 해서 꼭 열정적인 사랑이나 새롭고 신기한 무엇 혹은 모험적인 것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시대에 맞게 해석의 폭을 넓혀서 잠시라도 단조롭고 때로는 힘든 현실을 잊을 수 있는 활동이면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해외든 국내이든 여행도 좋고 즐겨하는 예술 활동, 목가적인 전원 생활도 좋고 그 외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현실적인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하게 활동 그 자체에 몰두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움과 함께 따뜻함, 부드러움, 아름다움 등의 감성 또는 활동 자체가 지닌 독특한 정서를 향유하는 일이다. 그렇게 위안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면 삶이 조금은 더 풍요롭고 여유로워지고 새로운 활력 또한 생겨나지 않을까.